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All About 법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는요. 많은 분들이 정말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변호사 그리고 법무사 이런 직업군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나 변호사 둘 다 법과 관련된 유사 직종에 있어가지고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로바우 법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 좀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예, 그 변호사하고 법무사는 법과 관련된 일은 동일하게 직종이지만 변호사와 법무사의 큰 차이점은 소송 대리를 하냐에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송 대리가 어떤 뜻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그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 변호사는 법정에 나가서 변론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증인 신문도 이런 절차를 할 수가 있는데 법무사는 법정에 나가서 출석해서 변론이나 증인 신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법무사는 경찰에 같이 가서 조사하는 데 참여하는 게 불가능한데 변호사는 경찰에 조사할 때 참여해서 같이 변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소송 대리보다는 신청하는 대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이나 개인회생이나 그 다음에 등기 업무, 그다음에 공탁 업무 이런 신청 업무를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 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우선 이제 법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데요.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법원과 검찰청에 관련된 그 또 서류도 작성되는 거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그리고 등록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이 상속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무에 규정된 것처럼 등기 업무를 법무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탁 사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채권자가 만약에 변제를 피하거나 채권자가 어디 사는지 모르다 그럴 경우에 공탁도 같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호에 보면은 경매 사건도 같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호에 보면은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사건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6호의 단서에 보면은 각종 기일에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역시 법정 가서 진술하는 거는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무사법 2조에 따르면 이렇게 법무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법무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가장 큰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송에 관한 행위입니다. 이제 법정에 출석을 해서 재판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의뢰할 경우 변호사가 대신 의뢰인을 대신해서 법정 가서 출석해서 재판을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같이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 같이 참석할 수 있고요. 물론 고소를 했을 때도 같이 참석해서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형사 재판 받는 사람이 구치소에 있을 경우에 구치소에 가서 또 접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일반적인 법률 사무인데요. 지금 말씀 주신 이제 법무사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노무사, 그 다음에 변리사,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전문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문 직종에 있는 업무도 전반적으로 변호사가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상담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변호사가 아닌 자가 유료로 그러니까 돈을 받고서 법률 상담을 할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률 상담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잘못된 법률 상담을 했을 경우에 법률 상담을 받았을 때 많은 손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다, 어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 할 때, 지금 내가 이걸 변호사를 찾아가야 될지, 법무사를 찾아가야 될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신 내가 문제되는 부분이 법무사를 찾아가야 되는지,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법무사나 변호사나 이제 법률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법무사도 알고 있고 변호사도 알고 있으면 두 분 다 가서 상담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기가 상담하고 있는 내용이 법정에 출석해야 되거나 또는 반드시 증인을 통해서 입증해야 돼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이럴 경우에 법정에 와서 직접 참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무사는 법정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꼭 상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테랑 변호사의 법률 팁 All About 법 함께 했습니다.